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뜻과 그래프 필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함수의 뜻. 자, 그럼 함수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집합 x의 가관소가 오직 뭐가 되겠어요? 자, y로 대응되는데 오직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하게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x는 a라는 직선을 그어서 오직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의미는 어떻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79번은 자, 우리가 x가 0, 1, 2로 주어져 있고 y는 0, 1, 2, 3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5개의 함수, 그러니까 대응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것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함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자, 우리가 x와 y가 주어져 있죠. 이럴 때 대응을 시켰을 때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에 자, 미리 그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제일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fx가 3x-1인데요. 자, 그럼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대입하면 얼마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gx 보겠습니다. x제곱이네요. 그럼 x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자, 0은 어디로? 0으로, 자, 1은 1로 가는데, 2가 어떻게 되겠어요? 2는 4로 가야 되는데, 지금 4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2는 대응될 때가 없기 때문에 2번도 함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hx는 절대값 x네요. 자, 그럼 0은 0으로, 1은 1로, 2는 2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함수가 되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x가 0이면 0으로. 자, 0이 아니면 1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0은 0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1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아니잖아요. 지금 1로 가면 되겠고, 2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1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뭐다? 함수 됩니다. 자, 근데 5번은 뭐가 되냐면, 자, px는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었어요. 자, 0은 어떻게 되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죠? 0이죠? 자, 1은요? 1입니다. 2는요? 2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함수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379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자,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하고 뭐다? 2번이 우리가 함수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380번. 자,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물었어요. 자, 이거는 2번 때문에 제가 넣은 건데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조금 전에 어떻게? 자, 그렇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으면 자,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답은 사실 1번이에요. 자, 그런데 2번도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나고요. 3번도 2점에서 만나고요. 자, 4번은 아예 이 부분이 뭡니까? 그죠? y축하고 평행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자체가 y축하고 평행한 우리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답이 되냐면 1번만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래 뜻과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함수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번에 중요 표시 있네요. 자, 함수값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함수가 ax 플러스 b로 주었을 때 우리가 함수값 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자, x에다 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x 안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럴 때는 fx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때는 그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해서 다음에 다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다음에 배울 합성함수하고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82번 살펴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x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에다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무리수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곱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F2 보겠습니다. x가 얼마란 소리죠? 2란 소리죠. 자, 2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유리수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2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에다가 그냥 뭐 더해라? 1을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그죠? 무리수죠. 자, 무리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뭘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오래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요거는 그대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 더하기 루트 5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3이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나눠져 있더라도 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4번 한번 살펴보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자, 여기 보시면 x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원래는 2분의 x-4를 막 치환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 물었어요. 자, 뭘 물었어요? f-3의 값을 물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이 부분이 서로 어떻다? 그쵸? 같을 때 무슨 값을 구해라? x 값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2분의 x-4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일 때겠죠. 그래서 x-4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고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f-3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뭘 넣은 거겠어요? 마이너스 2를 넣을까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2분의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그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치환해서 푸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합성함수라고 하는 단원에 가서도 다시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값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하고 마다 같다라고 해서 이 x 대신 그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 구하는 문제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형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3번은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우리가 수학 이해감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다? 자, 우리가 함수식이 그러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xy의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뭐가 적당한 값인지. 자,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적당한 값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fxy. 자, 요거 두 개 곱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를 뭐 해라?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제일 첫 번째 힌트가 fe가 1이랍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y에다 뭐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f4는 어떻게 됩니까? F2 더하기 F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F2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하고 4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2, Y에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F8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F8은 어떻게 되냐면 F2하고 F 뭐다 4를 우리가 더한 것이 바로 F8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곱한 값이 뭐다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F2는 1이 되고 F4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값을 구하면 될까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F16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F16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F16은 그쵸? F2하고 F 뭐다? 8하고 우리가 더하시면 되겠죠. 왜요? 그죠? 2, 8 얼마다? 16이 되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일단은 F2는 1로 주어져 있는 거고 F8이 얼마다? 앞에서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마가 되냐면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388번인데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fx-3f2-x는 -x가 성립할 때 F형하고 우리가 F1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럼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x에다 뭐 대입해주면 좋을까요? x에다가 우리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2를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F2 빼기 F2보다는 먼저 그거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좀 이따가 뭘 구할 거냐면 F2도 구하고 F0도 구할 건데 세 개 중에 좀 쉬운 게 있네요. 자, 뭡니까? 여기서 F1부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이 다른 거 놔두고 F를 꼭 찍었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뭐다? 2-X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f1이 나오고요.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f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f1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f1이 얼마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f1은 얼마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볼까요? 우리가 0을 한번 구해줘야겠죠? 그럼 0을 구하시면 일단 0 넣어봅시다. 그러면 f0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f 얼마다? 2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얼마다? 0 넣었으니까 얼마다?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f0을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f2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f2를 먼저 적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f0을 구하려고 했는데 f2가 나왔기 때문에 이 f1을 어떻게 하자?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나온다? 여기가 f0이 나와버리네.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옆에다가 살짝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를 약간 바꿔야겠죠? 어떻게? f0 빼기 3 f2가 얼마다?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바꾸면 여기를 이제 교환 법칙 써서 우리가 스위치 한다는 겁니다. 그럼 f2 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연립할까요? 자, 그럼 연립하려면 우리 개수를 맞춰줘야겠네. 자, 근데 여기서는 f0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2를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위에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밑에 뭘 곱할까요? 자, 3을 곱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9f0가 되고요. 여기는 3f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24 되는 거 맞지요? 그럼 두 식을 뭐 하자? 연립을 해서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f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4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나왔네요. f0은 얼마다? 그죠? 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f1은 2가 되고요. f0은 3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 더하기 얼마가 된다? 2가 돼서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넣어서 그러니까 함수식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식 간의 우리가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조건이죠. 이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값 구하는 연습도 좀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인데요. 자, 우리가 함수가 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입니다.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x 전체, 자, 또 공역은요, 그죠? 주어진 y 전체예요. 자, 그리고 그 x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값은 뭐냐면 함수값이 되고요. 그 함수값 우리가 모아놓은 게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그래프 면에서 뭐가 되냐면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래프가 그려진 자 뭐의 범위다. 그죠? x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역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되죠? 실수 전체가 된다고 배우셨고요. 이 치역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진 뭐의 범위다. 그죠? y 범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390번 같은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0번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3, 4이 납니다. 그런데 f가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되고 있냐면 x에서 x로 대응이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공역 역시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 3, 4가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fx가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때 뭐와 뭐가 같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데 ab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공역은 어떻게 될까요? 공역은 자, 그렇죠. 이거 y인데 y도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그러면 함수가 좌표평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뭐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입니다. x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부등식 아닙니다. 직선에서 그 사이에 있는 범위를 바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라고 해요. 자, y도 그럼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까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좌표평면을 보는 게 아니고 요 평면, 요 부분에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3,3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여기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가 되는
예, 그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A가 분명히 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차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되든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공역과 치역이 뭐하다? 같아야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같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치역을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범위다? Y범위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딱 여기서 여기까지로 딱 잘려 있는데 왜? 이 안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맞죠?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맞아요. 자, 그런데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지나면요.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지 않거든요. 예. 자, 그 다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근데 치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이거는 뭐가 성립을 안 하냐면 바로 뭐가 성립 안 하겠어요? 예, 바로 정의역이 여기 값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 안에서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 이렇습니다. 만약에 a가 무슨 수라고 하면 그렇죠. A가 양수라고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지날 때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정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요. 치역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돼서 공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면 뭘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요. 뭐를 지나야 된다? 3,3을 우리가 지나야지 우리가 뭐다?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지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3 하고요. 얼마? 3,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는 우리가 그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3, 3을 지난다.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 어떻게 구하죠? 자,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럼 3에서 마이너스 2 빼고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얼마다?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불러보실까요? 자, y-y1은 m의 x-x1 공식 기억나시죠? 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는 자, 기울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는 뭐다? x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2 맞고요. 그죠? 여기 x 플러스 2죠? 예.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y는 x가 나오는 그런 직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 어떻게 씁니까? xy 좌표 같죠? 예, 그럼 y는 x인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y는 x란 말은 b가 뭐다? 0인데요. ab가 0이 아니래. 그래서 이 경우는 b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이 두 점을 지날 때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 증가량 자,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3에서 마이너스 2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5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점을 지납니다. 그럼 불러보실까요? y-3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이항되면 3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y는 뭐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다? 1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얼마다? b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의미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정역은 뭐라고요? 자,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범위? x범위고요. 자, 치역은 뭐다? 그래프가 그려진 뭐다? y범위거든요.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93번은 자, 1차 함수 y는 ax-1의 정역이 이렇게 돼 있고 공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수 a의 최대값은 m, 최소값은 뭐라고 하자? 스몰 m이라고 할 때 mn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정역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값을 모아놓으면 뭐가 되죠? 치역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치역이 자, 뭐의 부분집합이다? 바로 공역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 지금 현재 보시면 y는 ax-1이라고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x는 -2에서 어디 사이라고 주어져 있다? 1 사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역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치역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가 y가 ax-1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ax-1의 범위를 같이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y가 뭡니까? 그죠? 하나의 함수 값이 되고, 모인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치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y는 ax-1로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x는 어떻게, 자, -2에서 1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자, y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바로 x의 범위, 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ax를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때도 좀 나눠줘야겠네요. a가 무슨 수라면, 양수일 때가 뭐다? 음수일 때로 나눠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a는 0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하고요. a가 음수일 때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 a를 곱할 겁니다. 자, 근데 분모가 방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가 -2a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1을 빼야겠죠. 그럼 여기다 1을 빼주면 2a-1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a-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치역이 2a-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a-1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치역. 자, 근데 앞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공역이 주어져 있죠? 자, 공역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공역은 자,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치역이 여기 안에 뭐다?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2a-1에서부터 a-1 사이인데요. 이게 치역.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되죠?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그렇죠. 1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성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2a, -1이 -3보다 뭐 하겠어요? 크겠죠?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되네. 예, 그러면 같아도 되니까 -2a가 자, 2항이 되면 -2가 되고요. a는 뭐다?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풀어주면 a-1보다는 더 작죠? 자, 같아도 됩니까? 이건 둘 다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연립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연립하면 여기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a가 무슨 수 범위에서 양수가 되는 범위에서 구하래요. 자, 그럼 요거의 답은 뭐가 되냐면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0보다 큰데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번의 우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a가 음수가 돼요. 그럼 여기 약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약간 바뀌냐면 자, 여기서는 그럼 a를 곱하잖아요. 그럼 a를 곱하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죠? 보통은 방향이 이렇게 뭐 한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면 a에서 -2a 사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x에서 뭐 하자? 그죠? 1을 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a-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2a-1이 됩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구해주시면 자, 그럼 이번에 a가 무슨 수일 때 그죠? a가 음수가 되면 우리가 치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y가 어떻게 됩니까? a-1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자, 치역은 a-1에서부터 어디 사이인데 그죠? -2a-1 사이인데 이 치역이 어디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공역이 어떻게 되냐면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어디 사이다? 1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a-1이 뭐보다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a, -1도 1보다 뭐가 되겠어요? 작거나 같겠죠. 그럼 요걸 풀어주시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걸 풀어주시면 -2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연립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도 크거나 같으니까 겹치는 게 요거네요. 그죠?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지금 a가 뭐한 상태예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a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경우를 나눴죠. 자, 이때 답이 뭐였냐면 a가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거고요. 자,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가장 큰 값 얼마일까?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이때 댐제 맥시멈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곱하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치역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공역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유형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5번은 서로 같은 함수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쳐 드렸지요? 그렇죠. 이건 함수의 상등입니다. 서로 같다는 것이 상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모양은 달라도 되는데 값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같다라고 하죠. 어떨 때 사용하는 거다?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함수를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함수는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네, 그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양은 달라도 되는데 주어진 조건은 뭐다? 같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바로 함수 값이 돼요. 그래서 각각 함수에 대해서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같으면 그건 뭐다? 같은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394번을 보시면 자, x는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데요. 자, 공용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뭐다? 실수 전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만 주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근데 fx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gx는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f하고 g하고 같대요. 자, 원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나요? 그런데 이런 조건만 주어지면 같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원소가 몇 개다? 두 개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고 1에서의 함수값이 뭐하다?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1을 대입하시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F1은 G라고 같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한 거고요. A 더하기 B하고 같네요. 그럼 여기서는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냐면 역시 얼마다? 3이 아니고요. 얼마다?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에서 2를 빼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B는 4가 나와서 B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3이니까 마이너스 A가 1이 나옵니다. 그럼 A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두 함수가 뭐다? 같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뭐다?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함수의 상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397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차 함수가 뭐다? 요거는 뭐다? 1차 함수라고 돼 있네요. 자, 이때 f는 g가 되도록 집합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뭐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함수값을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함수식만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fx하고 뭐다? gx하고 같은 우리가 x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하고요. 뭐하고 4x 더하기 3하고 뭐하다? 같은 우리가 x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이니까 x가 몇 개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고요. 넘어오면 플러스 6은 얼마다?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얼마를 대입하니까 1을 대입하니까 우리가
조립제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품 한번 해볼게요. 자, 1. 자, 2차항 없습니다. 0. 자, 마이너스 7, 6이죠. 자, 1로 우리가 조립제법 할게요.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을 우리가 푸니까 어떻게 되냐면 x-이라고 하면 혹시 x제곱 플러스 x-6은 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분해가 되겠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2하고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오, 그럼 답 나왔네요. x는 뭐다? 1 또는 2 또는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x는 뭐다? 1, 2,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구성되는 집합인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겁니다. 결론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부분 집합 개수 내는 공식. 자, 어떻게 됩니까? 2에 자, 원소 몇 개? 3개 맞나요? 그럼 거기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공집합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개가 되냐면 답은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적어봐도 관계는 없어요. 제일 작은 집합은 뭘까요? 그래서 제일 작은 집합은 마이너스 3, 1, 2, 1고일 때가 가장 작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2,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1, 2.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가 되겠다? 그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일일이 볼 필요가 없지요? 자, 왜? 이 문제는 뭘 물었기 때문에 개수를 물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뭐다? 2의 세제곱 빼기 1. 자, 몇 개? 7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97번은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6번은 1대1 대응인데요. 우리가 1대1 대응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면서 뭐다?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것이 바로 1대1 대응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가 서로 다른 원소라고 하면 대응되는 함수값 역시도 뭐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치역하고 공역이 뭐다? 같을 때가 뭐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8번 보시면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다음 보기 중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아마 대충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1차 함수는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바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유는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 무슨 함수를 그었을 때 그렇죠. 상수 함수를 이렇게 그었을 때 파란색이 잘 안 적히네요. 상수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그렸을 때 오직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치역이 앞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었죠? 그래프가 그려진 y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저기 저 위에 끝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돼요. 자, 근데 미은에 보시면 우리가 절대값 x-1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는 1대1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자, 왜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됩니까? 그쵸. 조금 전에 이렇게 상수함수로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도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포물선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자, 우리가 이 참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 뭡니까? 그렇죠.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즉 x축하고 평행의 직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고 있죠? 두 점에서 만나죠. 요거는 x값은 서로 다른데 y값이 뭐다?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될 수가 없어요. 자, 리을은 어떻게 되냐면 1차 함수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다? 우리가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래서 보통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차 함수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예, 1대1 대응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또 나중에 3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1차 함수하고 이렇게 3차 함수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 3차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위에는 보통 1대1 대응 잘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정역과 공역이 제한이 되고 하면은
1대1 대응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로 봐서는 이 두 가지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물어봤어요. 요 앞에 설명한 거네, 맞죠?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1번은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요거 4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나요? 그죠? 3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럼 이것도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은요. 이게 상수함수죠. 맞죠? 자, 요거는요.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치역이 어떻습니까? 치역이 지금 치역이 x축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요번에 치역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공역은요 실수 전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1대1 대응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간의 요거는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하고 평행한 x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뭐다? 그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형 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7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역시 중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x값이 증가할 때 x의 값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나 뭐다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증가함수.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다? 감소함수. 자, 그리고 이렇게 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죠? 증가함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감소함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우리가 항상 증가나 항상 뭐다? 감소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정의역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의 양끝값에서 함수값이 뭐의 양끝값과 같아야 되냐면 공역의 양끝값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사실은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러면 됩니다. 자,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우리가 1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칠판에다 좀 그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칠판에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x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역시 3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정의역이 어떻게 됐냐면 제한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앞에서 그린 적 있었는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우리가 1 사이죠? 이렇게 좀 실선을 긋고 빗금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좌표 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거죠. 자, 이럴 때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지나야 되냐면 이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에서 지나가야 돼요. 자, 근데 a가 무슨 수라고요? 음수지요. 그럼 음수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음수면은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딱 보니까 어느 점을 지나야겠어요? 그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두 직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그렇죠. X 증가량, 자, 1에서 마이너스 1 뺍니다. Y 증가량,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뭐다?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 자,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2고, 우리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B는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지요? 자, 마이너스하고 1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2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 네모 격자식으로 나오고요. 이때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네 꼭지점 중에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크로스되게 지나가면 되겠죠? 요거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요거는 뭐다? 음수일 때. 이 패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404번입니다. 자, 집합 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데 이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한번 물어본 그런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자, 정의역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나요? 근데 함수가 뭐예요? x에서 x로 대응된대. 그러면 굳이 y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역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는지 대충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9가 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꼭지점이 3, 뭐다 마이너스 9가 되고요. y x절편은 우리가 0하고 6이 나오면 그런 미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근데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는 k, 그 다음 뭐다? x는 k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1대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반으로 잘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보다 크면 y도 어떻게 되겠어요? k보다 똑같은 요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도대체 어디 갔을 때인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럼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자, k를 대입했을 때 맞나요? 함수값이. 그러면 fk가 함수값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한 것이 뭐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최소의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k가 되는 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7k가 0이 나와서 k는 뭐다? 0 또는 얼마다? 7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k가 얼마다?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7, 얼마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7을 잡았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일단은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때가 뭐가 된다?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유형 8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8번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뭐였냐면, 자, 자기로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y는 x가 보통 항등함수가 되고요.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하나로 다 몰릴 때가 바로 뭐다?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뭐가 되냐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바로 뭐다?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405번은 집합 x가 마이너스 0일 때 우리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인 것을 물었어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대응시키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번 볼게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오죠. 이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gx도 볼게요. x제곱이네요. 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죠. 이것도 자기도 대응 못 시켜요. 자, hx, 자, 마이너스 1로 보세요. 1로 대응시키죠.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0, 1이고요. 자, y도 뭐다? 마이너스 0, 1인데,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우리가 그려주시면, 5번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 0, 1이고요. 정확하게 x겠죠? 마이너스 0, 1입니다.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이거는 이 자체가 항등함수 안 되는데 왜 마이너스 0으로 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우리가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응을 시킬 때 자기가 자기로 되는 함수가 바로 뭐다?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응용 문제도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요. 자, 이때 f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고 g는 뭐다? 상수함수랍니다. 또 두 개를 더했더니 6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f는 항등함수니까 f2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러면 g2가 6이 되니까 g2는 얼마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g는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거든요. 상수함수는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그냥 뭐가 된다? 4가 나와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F10이 항등함수니까 F10 그냥 자기 자신 10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G10은요, 이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다? 4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14가 나오는 문제인데, 자, 407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함수와 우리가 상수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9번은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예전 책에는 있었는데 지금 책에는 좀 없는 그런 문제예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수학 1학년 수학이 제일 끝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수 개수 구하는 것도 나중에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집합 X에서 원소의 개수가 m이고요. 집합의 Y 원소 개수가 뭐다? n일 때 우리가 함수 개수를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 2, 3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1, 2, 3, 4라고 돼 있을 때 그럼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함수의 원래 뜻이 뭐죠? 그죠?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몇 개씩, 오직 몇 개씩, 한 개씩 대응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X에 있는 원소입니다. 볼게요. 1이 갈 수 있는,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죠? 그리고 1은요, 여기는 1, 2, 3, 4 아무 때나 다 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가면 안 됩니다.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이 우리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는 4가지. 자, 2도 어떻게 되죠? 자, 2는 1이 대응된 곳에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 한 개씩만 이렇게 대응되면 되니까. 그래서 2도 4가지. 자, 3은 몇 가지겠어요? 3도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원소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대응돼야지 함수가 되겠죠? 왜 따로따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는데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뭐냐면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라? 곱해라.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4의 세제곱 해서 몇 개다 64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여기가 개수가 n개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몇 개다? n개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 x에 1이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다? 그죠? n가지. 왜? 여기가 몇 개라서? n개라서. 자, 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에 n가지. 그 다음 몇 가지? n가지. 자, 그래서 n인데요. 자, 모두 몇 개 원소다? n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n의 m 거듭제곱.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공식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 개수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그냥 함수하고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죠? 그쵸? 1이 간 곳에 2가 못 가요. 자, 그럼 볼게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4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요? 그죠? 1이 간 곳은 못 가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곳은요? 네, 3이 갈 수 있는 곳은 앞에 우리가 1하고 2가 간 곳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4,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다? 계단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렬과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가 바로 뭐다? 1대1 대응의 개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1이 갈 수 있는 곳 4가지, 자 2가 갈 수 있는 곳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은 1가지가 돼요. 왜? 앞에 가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상수함수는 집합 y가 n개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잖아. 맞죠? 자, 그런 게 몇 개다? 우리가 n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함수 개수 n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면 x가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 개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함수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4의 4제곱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실제로 뭐의 개수? 공역의 원소 개수. 요거는 뭐다? 정역의 원소 개수거든요.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256개가 나와요. 자, 일일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대1 대응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이 그림입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4군데. 2는, 자, 1이 간 곳 못 가니까 3군데. 그 다음에 3은 몇 군데? 2군데. 4는 한 군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4, 3, 2 곱하면 얼마가 되죠? 자, 그래서 Q는 얼마다? 24가 나옵니다. 자,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 오직 몇 개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 y는 x니까.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죠? 상수함수는 모두 몇 개다? 4개가 나옵니다. 왜? 전부 다 1로 집중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2로 집중할 수도 있고요. 전부 3으로 집중할 수도 있고 전부 다 4로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256 더하기 24 더하기 1 더하기 얼마다? 4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85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